네, 안녕하세요. DI프랩의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19년, 20년 미국 대학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대학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세부적인 한 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contribution입니다. 이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룬 여러 개의 설명에서 그 미국 대학교에서는 솔직히 홀리스틱 리뷰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아이들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별로 그 학교들의 특징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상적인 롤 모델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contribution입니다. 이 contribution이라는 단어 자체는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하지만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이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이 아이들의 원서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양성도 보고 활동도 보고 에세이도 보고 모든 걸 보겠지만, 홀리스틱 리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과연 이 아이가 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연 아이가 contribution이라는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걸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contribution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 대학교들은 이 contribution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contribution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하면은 부각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기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The key to extracurricular activities was contribution. 한번 이거를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합격자들을 발표하면은 그 학생들의 프로파일을 공개하게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평균 SAT, 평균 GPA, 그다음에 AP는 몇 개 가졌는지, 데모그래픽스는 어떻게 되는지, 국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유니버시티 시카고에서 특히 엑스트라 커리큘러와 관련해가지고는 다음과 같은 되게 유의미한 자료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contributi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위에 보면은 흔히 아이들이 많이 하는 활동 7가지가 있습니다. Community, Varsity Sports, Music, Student Government, Theater, Editorial, 이건 Writing이 되겠고요. Journalism, 이런 거. 그 다음에 Religion, 아니면 Religious Activities. 오케이. 이런 활동들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아래 칸에 나와 있듯이 숫자가 다 있어요. 이 숫자는 뭘 나타내냐면 중복 기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에 한해서는, 합격자 아이들에 한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부분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요소가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82% 정도의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즉 커뮤니티 서비스를 강조한 아이들이 합격자 수에 많이 있었고, 즉 합격자 수의 82%는 원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커뮤니티 내용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varsity 스포츠는 60%, 뮤직은 46%, student government는 35%, theater는 25%, editorial은 24%, religious는 13%. 근데 이러한 통계를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이 contribution의 개념이에요. 한번 봅시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빨간색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얘기할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의 목적상. 대부분의 학교에 합격한 아이들을 보면은
이러한 Community Student Government Religious Activities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활동이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봅시다. 커뮤니티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커뮤니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컨트리뷰션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즉 내가 나의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즉 미국 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뭐 학점이나 SAT 점수나 이런 건 다 높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자료에 의하면은 그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 중에 75%가 4.0에 4.0을 받았고 그냥 절대 다수가 SAT에 만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 중에서 우리가 또 서열을 매기고 그들 중에서 누구를 뽑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시카고는 적어도 시카고에 공개된 통계에 의하면은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이 지금 표는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학교들이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는 절차적 리뷰잖아요.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보지만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이가 커뮤니티에 얼마나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 일환으로서 아이에게 물어보죠. 과연 이 아이는 얼마나 많이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1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은 그리고 시카고를 하나의 예시로 해가지고 모든 상위 대학교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커뮤니티 서비스, 즉 컨트리뷰션을 기반한 활동이 미국 대학교 입시, 특히 성공적인 미국 대학교 입시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한국 뷰어들에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커뮤니티하고 스튜던트 거버먼트를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스튜던트 카운슬의 멤버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스튜던트 카운슬의 프레젠트가 되길 노력을 해요. 그리고 스튜던트 카운슬의 리더십 포지션이 있는 아이들은 그 내용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도 인덱스를 보면은 스튜던트 거버먼트는 35%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82%예요. 이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국 대학교들이 또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컨트리뷰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1차적으로 아이가 점수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컨트리뷰션이라는 큰 주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봤을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한 가지는 이제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공동체 내에 얼마나 내가 기여를 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학교 공동체에 기여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가지고 내가 학교 외의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 부분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스튜던트 거버먼트를 하고 있다. Good. 하지만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러한 greater community에다가 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상위 모든 아이비리그 스쿨은 이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를 뽑고 싶다. 그리고 하버드나 몇몇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자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외에 커뮤니티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나아가가지고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에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반드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아이들 중에서 저희도 그런 아이들을 되게 많이 봐요. 학교에서 스튜던트 거버먼트하고 프레젠트 한대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클럽 프레젠트 한대요. 다 좋아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수치적인 통계 자료와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어나운스먼트를 보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that is not enough. 그걸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여를 함과 더불어 더 나아가지고 내가 unfamiliar한 공동체 아니면 내 공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지원자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사회에서는 나에게 contribute 하는 거는 보질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학교들은 대학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 국가적 공동체, 국제적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그 커뮤니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범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학교 공동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학교 외 기타 공동체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왜 religious activity를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봉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가 아닌 사회 시설에 가서 아니면 사회인들에게 이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contribution적인 측면에서 이 religion이 들어온 겁니다. 단순히 내가 종교심이 얼마나 강하냐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뭐 missionary school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종교 활동의 특징, 즉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지 청년부를 하든지 이런 거와 별도로 교회 활동의 하나의 축은 뭐냐면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religion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서 contribution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varsity 스포츠를 한번 봅시다. 왜 varsity 스포츠가 중요할까요? varsity 스포츠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근데 일단 이걸 어떻게 접근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되게 잘못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예 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아무도 안 하는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때는 한국에서 이제 승마, 아니면 스노우보딩, 아니면은 로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안 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나의 uniqueness, 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대학교에서의 varsity 운동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운동선수를 리크루트하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인 것 같아요. 운동은 미국 문화에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미국만이 슈퍼볼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미뤘거든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봅시다. varsity 스포츠라는 건 뭐냐면은 아이의 개별적인 능력도 나타나지만 아이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school spirit을 위해서 헌신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school spirit과 representation을 나타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contributory 아니면 contribution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University of Chicago에서 공개한 그 extracurricular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은 학교에서 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1차적으로는 학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학교 외에 있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그러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은 시카고뿐만 아니라 홀리스틱 리뷰를 강조하고 있는 모든 미국 대학교, 특히 상위대학교라는 거는 일단 점수로서는 다 포화 상태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더 이상 점수만을 가지고는 우위를 가를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활동을 봤을 때 그러면 어느 걸 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런 contribution이고, 우리가 이 내용으로 바탕해가지고 한 4가지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다 많은 학교들이 이제 achievement가 아닌 contribution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건 없어요. 우리가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고 결과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고 판단 기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면은 결과는 뻔하잖아요. failure, 실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xtracurricular 했을 때는 항상 항상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How have you made a positive impact on your community? 즉, 너는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니?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naturally 두 번째, 제가 많은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강조했던 게 이력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항상 두 가지 버전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Achievement based resume and contribution based resume. 우리가 achievement based resume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그 achievement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라는 질문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achievement는 많은데 contribution이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좋은 대학교 못 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시카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대학교들이 선포하고 있는 그 holistic review에,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 학교에 기여할래라는 그런 질문에, 그리고 commitment, diligence, continuity, dedication, loyalty, service, 이러한 단어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chievement 좋아요. 하지만 그걸 갖고 어떻게 할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 세계에서 achievement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김정은 같아요. 북한의 김정은. 얼마나 많아요, 기록들이. 하지만 그 누구도 김정은이를 위대한 리더라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보아도 안 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레소메에서 achievement는 많아요. 근데 그러한 재능을 기부하지도 않고 공유하지도 않는다면은 본인은 뭘까요?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는 분들은 먼저 질문을 잘 던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활동들을 가지고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 답이 노노라면은 You're on the wrong track. 이때부터라도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활동들이 한국 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건 뭐냐면은 특이한 활동을 찾으려 그래요. 근데 그 어디서 유니크니스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남들이 안 한 그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게 컨트리뷰션의 핵심이 아니에요. 컨트리뷰션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지 나는 어떻게 남들과 다를까가 아니에요. 제발 옳은 질문을 하세요.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아니면 나는 이걸 남들과 어떻게 공유할까? 아니면 나는 이걸 가지고 남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던져야지 나는 남들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시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There is no single activity that trumps others. 이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이 더 좋다 안 좋다 이러한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선배들 중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대학교 간 사람들의 특이한 활동을 하나 봐요. 아, 얘는 이것 때문에 갔구나. 얘는 저것 때문에 갔구나. 해가지고 그 활동을 이제 모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나도 이렇게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지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미국 대학교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uniqueness보다 오히려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What did you do with it? How did you help others? 그래서 결국 너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는 Were you dedicated? 시간을 많이 썼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id you achieve anything?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런 achievement를 가지고 너는 이거를 어떻게 남들과 공유했니? 그 공유, 어떻게 보면은 contribution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미국 대학교에서 작용하는, 특히 평가 기준에서 작용하는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시카고의 예시를 통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총 3가지를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범주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학교 안에서 contribution을 해야 돼요.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 있는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특히 상위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학교 외에, 학교에서도 컨트리뷰트 하지만 그 외에 집단에 너가 어떻게 기여했니? 이 부분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을 과연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어떠한 대학교도 어떠한 특정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특별함, 유니크니스를 강조하는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대학교에서는 뭘 원하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가 궁금해요. 즉 어떻게 사용했니에서 그냥 본인만의 결과만을 아니면 본인만의 명성만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했다. 매력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컨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컨트리뷰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컨트리뷰션의 중요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컨트리뷰션이란 거는 어떠한 형태로 원서에 나타나야 되는지 총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응용적인 측면, 이러한 COVID-19 리얼리티 속에서 컨트리뷰션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컨트리뷰션이 나타나는 그 모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컨트리뷰션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요소로 조금 우리가 일단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컨트리뷰션이 이렇게 일반화돼가지고 하나로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즉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측면에서 모든 컨트리뷰션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위에 노란색으로 색칠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먼저 컨트리뷰션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providing aid and support. 뭐냐면 남들을 그냥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아이들이 튜터링도 되고 멘토링도 되고 아니면 노약자들을 위한 봉사도 되고 그냥 모든 유형의 봉사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저는 소극적 의미에서 컨트리뷰션이라고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컨트리뷰션을 우리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providing aid and support, 즉 소극적 컨트리뷰션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노양원 봉사, 장애인 센터 봉사, 튜터링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making a positive change in society. 저는 이거는 적극적 컨트리뷰션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즉 이 부분은 흔히 말하면서는 social advocacy problem인데요. 우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히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즉 봅시다. 우리가 4월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살인된 아니면은 assassin 된 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존경받는 리더 두 명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요번 달에, 옛날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assassin 당했고,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도 살해당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기억될까요? 살해당해서요? 아니죠. 이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죠. 이들이 기억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살던 시대에서 사회적 부조리가 있었고 그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동을 취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유형의 적극적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제도화된 그냥 기관을 통해서 봉사하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고발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또한 사회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마틴 루터 킹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앞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은 건널목 설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또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너무나 많이 탄산음료가 판매돼가지고 건강에 해롭다는 걸 누가 봐가지고 탄산음료를 판매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수도 없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99.9% 아이들은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그 0.1%의 아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요.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소셜 애드보케시고,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adding diversity도 있고, 그 다음에 representing a school or a community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컬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있는 설명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컨트리뷰션을 소극적인 컨트리뷰션, 즉 도움을 주는 것과 적극적인 컨트리뷰션,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그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컨트리뷰션이란 거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팩트와 그 컨트리뷰션이 판단됐을 때도 이런 소극적인 의미의 컨트리뷰션과 적극적인 의미의 컨트리뷰션이 구분된다는 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넘어가서는 뭘 할 거냐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 원서에 녹여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모델 1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들이 몇 개 나오고 그 앞에 connect the dots. 제가 먼저 봅시다. 여기서 이제 빨간 게 시작점인데 시작 자체는 volunteering으로 시작을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commitment. 우리가 이 유형에서의 시작점은 어딘가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던지 어딘가 가가지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여기에는 내가 가고 있는 장애인 센터도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그냥 여름에 한 번 갔다 오는 봉사활동도 될 수 있고요.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포함이 돼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만약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얘는 여기에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봉사를 했다면은 거기서부터 이 첫 번째 성공 모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초록색 원으로 가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가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은 뭐라냐면 가서 물어요.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이죠? 해가지고 본인의 임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봉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는 뭐뭐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achievement를 자랑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 의미의 contribution인 것 같아요. 소극적 의미.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집단에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what do they need?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도 있겠죠. 여름에 그냥 단기 봉사여행을 가요. 저는 단기 봉사여행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단기 봉사여행을 가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한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고뇌하고 견디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성숙했느냐는 거를 즐겨서 말해요. 뭐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컨트리뷰션은 그게 아니죠. 그런 환경에 가면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질문이에요. 과연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오지에 갔을 때 거기서 아이들이 전기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전기가 없어가 전기가 있었으면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얘네들이 책이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거기에 깨끗한 물이 없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하이징, 생리대나 이러한 세니터리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또 푸드뱅크 같은 데 가면은 단순히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겨울에 이 사람들 음식 말고 밖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할까 고민을 하죠. 이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유형들은 뭐냐면요. 초점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초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은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야지만 적극적 의미에서의 컨트리뷰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아이들은 이제 다음에 무슨 고민을 할까요? 얘네들한테 우리가 책을 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줄까?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책을 모금하든지, 아니면 책을 사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성으로 광고를 하겠죠. 또 이쪽에다가 세니터리, 생리대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겠죠. 어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싸게 이들에게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진행하게 될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거기서 이제 깨끗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로 하여금 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해보고, 보다 더 사람들의 참여를 유발해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드레스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지 3입니다. 그렇게 했은 다음에는 이제 애들이 뭐 하냐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그 공동체로 돌아가요. 4번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그 공동체에서 공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게 되겠죠. 적어도 이 아이가 느꼈던 그 문제에 한해서는요. 이와 같이 connect the dots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가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첫 번째 ask the right question. 이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 필요한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이 volunteer랑 연관이 없어도 돼요. 이게 academic research가 될 수도 있고, social campaign이 될 수도 있고, fundraiser도 될 수도 있고, 모든 식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던졌던 그 질문,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이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원서에 이러한 스토리가 한두 개라도 있으면은 you become a very, very competitive candidate. 이러한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이 좀 잘 가더라고요. 만약 지금 이러한 스토리가 없다면은 나는 그냥 단순히 봉사 갔다 온 다음에 wow, that was difficult. 나 정말 거기서 많이 성숙했어. 엄마 고마워. 내가 투덜거려가지고 미안해.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man, there's no point.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그 안에 평생에 살고 있는 아이들, 아니면 그 집단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즉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원서에 나타내고,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에 다시 기여를 한다면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단 여기서는 그건 해당 안 될 거예요. 유니세프나 이런 거를 Save the Children이나 아니면 Doctors Without Borders에다가 내가 5불씩 기부한다.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갈 텐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모델 2 해가지고 Be attentive to your environment and impact.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솔직히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건널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이워킹을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끔씩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에이 얘네들이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지. 저기 1km만 내려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1km 떨어져 있냐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정문 앞이고 그 앞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더라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면서 모든 게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아이들이나 학부모님 중에서 한번 재밌는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세요. 먼저 아이한테 이런 걸 보세요. 너가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너가 권한이 있다면은 너 학교나 지금 이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래? 아니면 또 너가 봤을 때는 이 커뮤니티나 학교 주변이나 우리가 사는 동네에 뭘 고쳐야지 좋을 것 같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니? 해가지고 한번 10개 한번 적어보라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attentive behavior, attentive attitude가 관찰력이 이러한 두 번째 모델의 시작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너무나 복잡해져요. 왜냐면은 여기서 또 다시 한국인들의 아니면 한국 부모님들의 그런 이기적인 아니면 한국 아이들의 이기적인 아니면 모든 학생들의 대부분의 학생의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가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나 혼자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나 혼자 무엇을 노력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하고 나 혼자 뭘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진척이 없어요. 하지만 잘 봅시다. 외국에서는 movement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무슨 운동이죠. feminist movement. 이 movement는 뭔가요? 한 명이서 하는 건가요? 여러 명이서 하는 건가요? 여러 명이죠. 우리도 독립운동이라고 봅시다. 독립운동에서 한 명이 했나요? 아니죠. 전 국민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라는 거는 이러한 collective action이 뒤따라와야 돼요. 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리고 그러한 awareness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리더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이걸 독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무브먼트를 시작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2명이 하는 게 낫고요. 2명이 하는 것보다 4명이 낫고요. 4명보다 10명이 더 나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 컨트리뷰션의 가장 근본적인 거에서 또 어긋났잖아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컨트리뷰션의 핵심은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는 나는 무엇을 기여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러한 도움이란 거는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요.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절대로 이것을 나 혼자 해가지고 나 혼자 잘 보이고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두 번째 제가 지금 했던 내용인데 읽어보면은 actively promote ways to address the issue.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공동체와 공유해요. 그래서 consensus building and increase community participation.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참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그 학교 앞에 있는 그 건널목 예시를 한번 가볼게요. 혼자서 하면은 별 영향이 없어요. 좋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얘기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 80%한테 서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의회에 제출하면은 99.9% 해줄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 행동의 목적이 나의 achievement가 있으면 절대 이런 공동적으로 못해요. 왜냐면 배 아프잖아요. 내가 다 생각하고 계약한 건데 왜 free riding을 시켜? 그런데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reach out. 그런 무브먼트를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또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혼돈이 생기는 부분인데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는 우리는 단순히 결과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즉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원서를 넣기 전에는 이것을 완성해야지. 하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흑인 무브먼트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가 그 racial segregation 문제 얼마나 걸렸어요? feminist movement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다수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음에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시간을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나 혼자 독점하지 말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의 연장선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내 레거시 안에 내가 원서 넣기 전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 2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적극적인 컨트리뷰션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지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만약 내가 원서 쓰기 전까지 이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결과 나온다면 that's fine. 하지만 안 나와도 돼요. 왜냐면 우리의 평가 기준은 내가 무엇을 이룩했냐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냐 그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기 좋아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아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잘못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뭐 페미니즘 클럽, 뭐 LGBTQ 뭐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러한 그 awareness leadership 프로그램을 한대요. 하지만 학교 내에서 그냥 발표만 하지 그 다음에 책만 읽지 이 현실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도전은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컨트리뷰션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행동이어야 돼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으로 아니면 글로 쓰는 걸로 변화를 하는 거는 아직 이 부분까지는 오진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와 뭐 일맥상통한 건데 내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리서치를 통해서 접근을 했대요. 좋습니다. 리서치빌리티 나타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상세계에 살지도 있지도 않고 페이퍼 월드에 살고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해결책은 현실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서류상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을 아이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조금 나아가가지고 사회 안에서 이런 걸 좀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보지.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모델을 봤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인 컨트리뷰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티브 컨트리뷰션.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내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루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은 내가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이 뭔지 그 문제를 사회에다가 이제 부각시키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이러한 컨트리뷰션. 이러한 두 가지 내용들이 본인의 이력서에 나온다면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비리그 스쿨이나 시카고나 뭐 헵스나 뭐 MIT나 아니면 기타 학교들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요건을 우리는 보다 강하게 충족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모델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안 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넣었을 때는 분명히 그거와 똑같은 걸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례든 간에 지금 말했던 모델 1에 들어가든지 모델 2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델리티즈를 먼저 숙지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에 가지고 이 두 모델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EC 빌드업을 하든지 아니면 스토리 빌드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EC가 전개되고 이런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에세이가 작성이 된다면은 적어도 컨트리뷰션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대학교들이 원하는 그러한 면모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제목 자체는 그냥 auxiliary factors라고 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소극적인 컨트리뷰션과 적극적인 컨트리뷰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원서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EC를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숙지하면은 일단 이게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듯이 time spent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또 컨트리뷰션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한 150시간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 다 150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5개 구분 방식이 나중에 원서를 쓸 때 모든 활동을 기재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유형은 보면은 주당 10시간씩 한 15주 동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 중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당 한 75시간씩 2주 정도 방학 동안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당 한 3시간씩 한 50주 동안 학교 및 방학 때 했습니다. 다들 150시간을 충족하고 있지만 미국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컨트리뷰션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단발적으로 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흔히 하는 봉사를 봅시다. 저도 봉사를 하는데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어른들 쉘터에 가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한 봉사단체에서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습니까예요. 즉 이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은 지속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컨트리뷰션 또한 이를 위해서 나는 꾸준히 매주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시험이 바쁘다고 안 하고,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고 안 하고, 뭐 비가 와서 안 하고, 내가 힘들어서 안 하고, 공부가 밀려서 안 하고, 이런 거는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내가 편할 때 가서 해야지 라는 되게 이기적인 근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컨트리뷰션을 했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형태보다는 아니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형태보다는 연간으로 하는 게 가장 유의미하게 측정이 될 거고 나중에 원서를 평가하는 사람들한테도 특히 두 번째적인 활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요 모델을 가지고 한번 앞에 얘기했던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유형은 뭐였죠? 우리가 봉사를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시 그 봉사에다 기여하는 거잖아요. Connect the dots. 그래서 시작 자체는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그리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순간 나타나야 되는 거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attentive한 character 내 주변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처음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발견했던 순간부터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세 번째 나와 있는 꾸준히 매주 방학과 학기 구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 없이 꾸준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ntribution과 항상 뒤에 따라오는 거는 commitment거든요. 이런 commitment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 continuity예요. 얼만큼 내가 많이 투자를 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단계별로 이렇게 progress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는 Think about what they really need and what more can I do?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나왔죠. What more can I do?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튜터링을 한다고 칩시다. 튜터링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What do they need? 그들한테 필요한 거는 도움에 학업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와줘요. 이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한다면 수학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영어를 어려워한다면 영어를 도와주고, 과학을 어려워한다면 과학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What more can I do? 이 질문이 던지는 순간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시간을 늘릴까?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적인 이 노란색에 나와 있는 튜터링의 단계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What do they really need? 하고 What more can I do를 진정하게 고민한 아이들은 두 번째 유형으로 변할 것 같아요. 즉 튜터링 플러스 멘토링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이들이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이 아이의 아니면 이 친구의 다른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한 적극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상담을 해주든지 길을 제시해 주든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부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공부 외적으로 얘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들의 상담을 들어주고 이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튜터링은 자연스럽게 멘토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들 삶에서 어느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학문적인 아니면 교육적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초록색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은 이렇게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학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도와주고 싶은 게 또 생길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더 큰 꿈을 꾸게 될까. 그래서 튜터링 플러스 멘토십 플러스 이제 리더십이 나와요. 이 리더십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아이한테 무엇을 해보는 건 어떠니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이 아이에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아니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봅시다. 시간적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은 점점점 그 아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What more can I do?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What do they really need? 하게 됐을 때는 튜터링은 자연스럽게 튜터링이 당연히 튜터링 플러스 멘토십으로 발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또한 튜터링 플러스 멘토십 플러스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스토리가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셜 컨트리뷰션의 발달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발달 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ask the right question. 그 question은 뭐냐면은 what do they really need?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하면서 what more can I do? What can I do가 아니라 what more can I do? 더 내가 적극적으로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 contribution이라는 팩터로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contribution이라는 팩터는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없으면 좋은 학교 못 가요. 장담합니다. 근데 contribution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이해되고 너무나 vague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contribution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에서 contribution. 뭐냐면은 그 누구를 단순히 돕는 거. volunteering.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극적 의미에서 contribution은 social advocacy. 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세 번째는 뭐냐면 diversity였고 네 번째는 뭐 representation인데 그 두 개는 우리가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적어도 이러한 그 소극적 contribution과 적극적 contribution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manifest 돼야 되는지는 봤어요. 첫 번째 모델은 봉사하러 갔다가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해주는 거.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활동 뒤에는 one question or two questions. 첫 번째, what do they need? What do they really need? 그들이 원하는 걸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what do they need?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what more can I do? 그렇게 된다면은 이 예시에 나온 것처럼 튜터링도 튜터링 멘토십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튜터링 멘토링 리더십으로 돼가지고 모든 유형의
그 소극적 contribution이 적극적 contribution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 contribution으로 바뀌는 데의 핵심은 what do they need? 그 다음에 what more can I do?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contribution이란 거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노력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고 위험한 건 없어요. 근데 대다수의 경우 이 contribution이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봉사로 보고 그다음에 봉사도 어차피 내가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은 일단 contribution 레저메를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모든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더 나아가지고 Have I done enough?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첫 번째 질문 대답하기 위해서 What do they really need? 그들이 필요한 게 뭘까? 이러한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contribution에 대한 이해가 왜 지금 2020년 4월 현재 중요하냐면은 COVID-19 리얼리티 안에서 contribution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시간은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목은 이렇죠. How to show contribution in COVID-19 reality. 한번 봅시다. 이제 COVID-19 reality 안에서 이제 contribution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트렌드는 일단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유형의 지금 학생들이 나와요. 첫 번째, the idol. 뭐냐면은 아이돌이 아니고요. 아이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지금 모든 게 셧다운 됐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유형은 뭐냐면 the creators. 이거는 창조가들이에요. 뭐냐면은 예시를 들어서 뭐 virtual college tour도 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없었던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the onliners. 뭐냐면은 이들은 단순해요. 기존에 오프라인에 했던 활동을 모든 거를 다 온라인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COVID-19 리얼리티 안에서 특히 이제 contribution과 관련해가지고 아이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은 다시 그냥 the idlers.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the creators. 뭔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 the onliners.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아이들. 좋습니다. 첫 번째 빼고. 좋아요. 하지만 제가 이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contribution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이유는 뭐냐면은 COVID-19 리얼리티 안에서 지금 아이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죠? The important factor is not what you are doing, but what do people need?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 연결되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되게 표면적이고 기술적이고 나타내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제일 화두됐던 게 이제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그래서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러한 트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스크를 기부하자. 그래서 좀 마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스크가 이제 모자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Let's make masks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다가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뭘 하게 됐냐면은 자기가 만든 마스크를 이제 도네이트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음표가 있죠. 그래가지고 then what? 근데 이게 식었어요, 갑자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벌써 마스크 만들었네 애들이. 그래서 안 만들래나. 벌써 이거 찍었네. 그럼 나 할 필요 없겠네. 벌써 기부 많이 하고 있네. 그럼 난 이거 안 해. 해봤자 뭐해. 그래서 이런 질문들 뒤에는 이러한 반응들 뒤에는 이 contribution이라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과 다른 무엇을 할 필요는 없어요. contribution의 핵심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내 커뮤니티 안에 아니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아니면 my neighborhood에 어른들이 많이 살아요. 그들은 마스크를 못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아무리 딴 사람이 하고 있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이제 좀 못 사는 동네에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마스크 주면 되잖아요. 남들이 했다고 해서 내가 못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했다고 해서 그 의미가 쇠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지금 크리에이터하고 온라이너로 되면서 이 컨트리뷰션의 핵심은 what do they need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남들과 how am I different from others? 남들과 내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남들과 다른 그 무언가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컨트리뷰션은 더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마스크 사례를 통해서 그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건 뭐냐면은 남들이 안 했던 무언가를 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과연 뭐가 가장 필요한 건지. 자 봅시다. 우리 옆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싱글 페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걸 만들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근데 아기가 6명이에요. 그럼 뭘 할까요? 내가 매일 6개씩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 되잖아요. 남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남들이 또 했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남이 뭐 했든지는 아무 상관없고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진정한 의미에서의 컨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OVID-19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뒤죽박죽 돼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남들과 했던 걸 하기 싫어하는 형태로 지금 발달돼 있고 크게는 이 세 가지 idlers, creators, the onliners 이쪽으로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때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그냥 남들과 달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if that is your primary concern, you're going down the wrong road.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남들이 했던 거라도 상관없어요. contribution이란 거는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always, if you're uncertain, ask one simple question. What do they need?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을 가지고 모든 걸 접근한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컨트리뷰션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로 해가지고 멘토링하고 튜터링을 한다고 봅시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냥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하자. 이게 first phase.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하게 물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지? 그래서 새로운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you develop new materials.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질문 던져요. What do they need? 했을 때 이 물음표 That's what you should be filling in. 남들이 했던 것도 상관없어요. But be creative. 왜냐면 그 사람이 필요한 거는 오직 우리의 관계 속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또한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volunteering 봅시다. 이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1차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한 거는 이런 단체가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안 줘가지고 연결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That's fine. You tried. 하지만 still, that doesn't mean you've done enough. 그래서 여기서 what more can I do? 계속 더 뭐를 찾아서 가야죠. 또한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인스티튜션에서 disabled children에 대해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turn around. 우리 공동체에 elderly 다 있잖아요. 특히 이러한 시기 때도 노약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왜 그 엘들리 센터에 있는 A라는 사람은 괜찮고 내 옆에 있는 B라는 할머니한테는 왜 도움을 못 줘요? 그래가지고 What more can I do?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 다음에 social advocacy. social advocacy라는 거는 이렇게 힘든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대일수록 더 약자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there is so much you can do to socially raise awareness, but why are you not doing it? 즉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마스크가 없다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몇 명이 죽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을 때 오히려 장애인들은 어떡할까요? 사회적 약자들은 어떡할까요? 아니면 의료진들은 어떡할까요? 이들이 처해 있는 위험한 현실을 인지해가지고 소셜 어웨어네스 시작이 뭐였어요?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였잖아요. 예로서 우리 동네 보니까 파이어파이터들이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 아무런 추가적인 베네핏이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You found a problem. 그 다음에 뭐예요? Raising awareness.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socially publicize 하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파이어파이터들의 이런 노고를 우리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캔디 보내기 운동을 하자. 뭐뭇을 하자. 그런 걸 하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 속에서 제일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유형, idlers, creators 하고 onliners. 이들이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금 하는 이유들이 남들과 다르기 위해,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활동, 그래서 남들이 했던 거 말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했던 거 해도 돼요. 오히려 raise that question. What do they really need? 그 다음에 what more can I do? 이 두 질문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지만 대학교에서 원하는 contribution이 가능해지고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갈 텐데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contribu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contribution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면은 contribution이라는 요소가 미국 대학 입시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격리돼 있으면서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살면서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봉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혼돈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학교에서 보는 거는 남들과 차별된 무언가를 내가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필요한 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미국 대학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변수 컨트리뷰션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질문 하나, 두 개만 던지면 돼요. What do they really need?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게 contribution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what more can I do?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가? 역으로 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contribution이라는 거는 진정하게 what do they need and what more can I do? 이러한 관계, 이러한 질문의 순서를 통해서 하면은 누구나 다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이러한 내용이 원서에 반영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생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저희의 컨택 인포메이션으로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은 카카오에 DI 파트너스를 쓰시면은 저희의 연락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의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